중국은 사상누각과 같은 나라입니다. 중국은 저마다의 역사를 갖고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진 민족을 강제로 묶어 끌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하나의 중국이라는 자기들만의 원칙으로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자연스레 일부 소수민족들은 분리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기도 한데요. 놀랍게도 이와 관련한 두 가지 소식이 전해지며 중국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팬데믹 때 시진핑의 공산당이 민심을 잃어가며 여러 소외 사태가 있어 그 기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발해 유적이 발견됐음에도 쉬쉬하며 조선족의 역사, 즉 한민족의 역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인식하며 동북부 영토를 유지하려는 모습이죠. 뿐만 아닙니다.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손으로 인지하고 분리 독립운동을 전개하려는 묘족 또한 중국에겐 골칫거리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민족의 뿌리와 관련한 중국 내 소수 민족들의 역사와 이들의 독립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위구르인들의 독립운동을 유혈 사태를 마다하지 않으며 강경 진압해왔습니다. 서북부 지역인 위구르는 원유 등 지하 자원이 가득하고 면화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기에 중국에게 전략적 요충지로 통하는데요. 종교부터 생김새의 인종적 특성까지 중국 한족과는 완전히 다른 민족임에도 독립 단 하나의 사례만 나오더라도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중국 특성상 모범 사례로 짚어 더욱 강하게 탄압한 것이죠. 다민족 국가인 중국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족과 나머지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소수민족이라 칭하지만 인구수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닌 장족 하나만 해도 약 1,6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는 만큼 적지 않은데요. 고구려의 후예인 묘족도 중국 정부에 맞설 것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인구가 730만 명에 이르러 중국 56개 소수민족 가운데 5번째로 크다는 묘족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치우를 내세우는 독특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묘족이 단순히 치우의 후손이 아니라 고구려 유민이라는 학회의 분석 결과가 나오며 중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인희 연구원이 지난 10여 년간 중국 남부 지역을 현지 답사한 결과를 총정리한 저서에 담긴 주장인데요. 김 연구원은 역사상 최초의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묘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이산, 흔히 국가 소멸 뒤 세계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을 뜻하는데요. 지금까지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제1교포나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등을 지칭했지만 김 연구원은 이번에 새로운 학설을 제시한 겁니다. 이에 그녀는 자신의 주장은 부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등 중국 측 기록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근거 없는 학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묘족이 고구려 유민의 후예라는 근거로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신화학과 복식학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동원해 총 19가지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 연구원은 소문난 묘족통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베이징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묘족과의 인연이 생겼다고 합니다. 중국 소수민족의 창세 신화를 연구하던 중 묘족의 것이 우리의 거인 신화, 난생 신화 등과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녀는 묘족에 대한 연구를 심화해 실제로 한국과 мя오족의 창세 신화 비교 연구로 베이징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고요. 또한 그녀가 고구려 유민과 묘족의 관계에 결정적인 확신을 가진 것은 중국 문헌에 나타난 고구려 흔적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구려 유민이 남방으로 끌려간 지 40에서 80년 이후에 쓰인 광익이란 책에 훈안성 일대의 고려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당나라 작품인 기고희라는 시에 후베이성 남부에 고려라는 지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묘족과 고구려 유민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후일담도 들려줬죠. 이처럼 중국 문헌에 묘족에 대한 기록이 일절 없다가 10세기 이후 송나라 시대 때부터 갑자기 고구려와 풍속이 닮았다라며 언급되는 까닭은 그 전까지는 차별을 두려워 숨어 지내다 수세기를 거쳐 중국 남부에 잘 자리 잡은 묘족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고 중국인들도 이를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고도 하고요. 문헌 기록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려워 복장사를 연구해 크로스 체크를 한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묘족이 고구려 유민이라는 복장사적 증거로 우선 전통바지, 궁고를 들고 있습니다. 고대 복식을 보면 중국 남방 지역은 덥고 습하기 때문에 대개 엉덩이와 허벅다리 뒤쪽을 그대로 노출하는 개방형 바지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묘족만 유일하게 바지 위에다 또 한 번 큰 천을 덧대는 방식의 바지 궁고를 입고 있죠. 이는 고대 고구려 벽화에서 발견되는 복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종아리 부분은 바짝 조이고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은 통을 크게 넓힌 뒤 그 위에다 바지천 하나를 더 씌워 둘러 엉덩이 부분은 뾰족하게 솟아나도록 한 모양새입니다. 보통 추운 곳에서 말을 타야 하는 북방 유목민의 전형적인 복장이고요. 이외에도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형사 취수 문화, 장례 전에 집안의 시신을 모셔두는 풍습, 동명왕 신화처럼 아시아 동북부의 대표적 설화인 난생 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묘족은 자신들의 조상이 말하는 역사를 옷에 그림으로 남겨뒀다고 합니다.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구전되는 이야기는 왜곡이 있고 전승이 멈출 수도 있는 반면 그림으로 남겨뒀을 때 정확히 그 의미가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인류 역사에 꽤나 자주 등장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문자가 없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옛 조상들의 대이주 행렬을 장대한 구전 서사시로 남겨뒀고 학자들은 이 서사시를 원주민이 북방아시아에서 베링 해협을 건너 북미에 정착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죠. 묘족들의 옷에 그려진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여자 주름치마에 2개의 강을, 뒤편에는 큰 성을 그려뒀는데요. 구전 설화에 따르면 이들은 추운 곳에서 적에게 패배해 노란 물과 맑은 물을 건너 남쪽으로 왔다고 하죠. 학자들은 이를 황하강과 장강을 가리킨다고 하고요. 재미있는 점은 이 내용이 묘족 내에서도 갈린다는 겁니다. 서부 묘족과 달리 동부 묘족에게서는 큰 강에 대한 얘기 대신 해 뜨는 동방의 끝, 조상이 사는 곳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김 연구원은 이 차이를 고구려 내에서도 출신지의 차이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고구려 패망 뒤 만주 일대에서 남쪽으로 끌려온 이들은 서구 묘족, 고구려 평양성에서 바다 건너 끌려왔던 이들은 동부 묘족이라고 해석하는 식이죠. 한마디로 평양성에 거주했던 고구려의 핵심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서부 묘족에 비해 문화적인 자존심도 유달리 강하고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도 더 많이 전개했다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묘족은 남방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쌀, 벼 등 도작 용어를 사용하는 등 체질 인류학적 특성이 현대 한국인과도 흡사한 편입니다. 김 연구원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이 디아스포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고구려 유민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정체성을 갖고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소수자이자 이방인으로 중국과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민족은 유약하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동화되지 않고 이 오랜 세월 동안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묘족은 중국에서도 총포술과 활을 다루는 능력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특징들이 모여 한민족의 특징을 정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묘족의 존재는 중국에게 굳이 꺼내고 싶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인 겁니다. 중국이 고구려를 자꾸만 중국사에 포함시키려는 동북공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고요. 이런 묘족이 요즘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니 중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묘족은 실제로 중국 내 소수민족 중에서도 조상 숭배를 통해 확고한 정체성과 결속력,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민족의식이 가장 강한 민족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구이저우성 동부묘족은 저항 정신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평양성의 고구려 귀족 가문 출신 반골 집단이 기반을 이뤘기 때문으로 해석되죠. 예나 지금이나 고구려를 닮은 묘족인데요. 호주의 인류학자 게디스 역시 세계 역사상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2개의 민족이 유대인과 묘족이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죠. 어쩌면 정말로 우리 민족과 뿌리를 함께하는 후예가 중국에서 잘 자리잡아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괜히 애틋한 마음도 생기는데요. 싱숭생숭한 마음 안으며 묘족에 대한 스터디 마치려고 합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